안녕하세요.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연구와 기획을 하는 임재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역 문화를 읽는 시선과 엮는 기술에 관한 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문화와 관련하여 공공 또는 민간의 여러 주체들이 있어요. 이 두 주체는 매우 긴밀하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다르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리서치라는 것을 통해 지역을 읽는 관점, 또 실행의 과정,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에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사례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특히 지역 현장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이들, 광역이나 기초문화재단 등 지역의 공공문화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주체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기관의 관계자나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장으로서 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지역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책, 제도, 행정, 또 문화, 기획에서 드러나는 지역의 개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문화와 관계된 이들을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공공은 다시 정책과 제도, 행정 주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간은 지역과 지역 문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행위를 하는 지역 문화 기획의 실행 주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같은 문화기획자들이나 예술가들, 시민활동가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모두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지역을 정의하는 두 개의 경로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과 행정의 시선에서 지역은 어떻게 접근될까요? 지역 문화는 대체로 공공재로서 공공재원, 즉 세금이죠.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행정체계와 또 행정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아마 공공사업 지역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역은 공공정책의 대상이자 시행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경계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 지역과 구별되는 우리 지역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주민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정적 소속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시선에서 지역적 활동을 한다는 것, 사고한다는 것은 어떤 소재지의 아니냐 바뀌냐,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우리 주민이냐 아니냐와 같이 지역이라는 의미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지역을 이해하는 두 번째 경로인 민간, 즉 문화적 관점과 문화적 실천에서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시적인 장소, 곳이죠, 곳. 곳으로서 지역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구체성이 일어나고 반영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일들, 우리가 보통 경험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억, 사건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이라는 표현보다는 동네라는 표현을 더 친근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 경험이 없이 장소에 의미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체들에게 지역은 의미로서 또 방향이나 관점으로서 다뤄지기도 합니다. 즉 행정적 경계나 법례처럼 가시적으로 유형화된 어떤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과 의미를
포괄하는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지역을 사고하게 됩니다. 이 다름은 굉장히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역 문화는 대체로 공공의 재원과 행정 체계에 기반해서 수립되고 시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은 지역을 문화적으로 다룰 때 공공체계의 시선이 하나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버리는 문제를 유발하게 돼요. 앞서서 지역을 정의하는 개념이 공공정책 주체냐 아니면 민간의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공공재원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시선들이 잘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기준과 방향으로 치우쳐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 주체들에게 행정 기준의 관점을 맞춰서 지역 문화를 사고하기를 또 시행하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요. 민간의 주체들, 그러니까 현장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구들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원권을 받고 예산을 받는 현장 주체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현장의 움직임 없이, 그러니까 현장에 이런 다양한 활동이 없이 지역 문화를 구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이들의 존재가 바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은 현장의 사람들을 이렇게 시혜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되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이것을 행정적 위계가 작동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현장 주체들이 활동가이면서 기획자죠. 그런데 이들이 경험을 여전히 쌓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 두 개의 입장,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채 알기도 전에 행정과 관료적 시선에 압도당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서술된 트러블은 행정 주체의 시선에서 지역을 정의할 때 생기는 문제로서의 트러블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금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들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이동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구분으로의 지역만으로는 이런 삶의 패턴과 현상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장소의 변동뿐 아니라 다양한 삶의 모습들, 의미들도 이 장소의 변동과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 고정된 행정구역은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을 문화적 대상으로 볼 때 행정적 시선은 또 하나 대표성이 반영된 서사, 역사, 전통, 이런 어떤 소재로 활용하는 피상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으로서의 지역과 지역 문화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낱낱의 삶, 개별의 삶에 주목하는 어떤 의미의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점에서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중심으로 지역을 사고하는 시각들은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계몽적이고 소비적이면서 도구적인 시선과 연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유심히 비평적으로 톱합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울어진 행정적 시선으로 지역을 사고하는 것이 다수인, 그래야만 하는
이 분위기의 기울어짐은 문화적 실천으로서 지역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적 정의로서 지역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에서 경험적 정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6가지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개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역을 정의하는 권한을 수행주체, 문화기획과 실행을 하는 수행주체들이 가질 수 있어야 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는 거죠. 행정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음으로써 지역을 수행주체들이 각자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질문들, 자기의 마음에서 일으켜지는 어떤 문화적 질문으로 접근함으로써 지역을 다양하게 사유하고 만들어갈 가능성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지역이 무엇인지 의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행정의 시선에서의 지역에 대한 어떤 오해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 시선의 지역이 막 절대적으로 무용하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릇된 것이라고 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는 이 행정과 문화적 시선의 다름을 함께 인식할 때 각각의 역할과 쓰임이 있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질 때 나아가서 현장들, 우리가 시민 현장, 문화예술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장과의 지역문화 사업에서 사실 협력, 협치, 바텀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로 벌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적인 어떤 수준들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시선을 인정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의 각각의 역할이 다르거나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아울러서 볼 수 있을 때 정책과 제도 행정 간의 관계가 말 그대로 질적으로 협력과 협치, 바텀업과 같은 시민 중심의 민주적 체계와 질적 절차들을 의례적인 어떤 구호나 형식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현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행정적 경계와 구분을 넘어서 문화 주체들의 시선과 질문으로 탐색되는 경험적 정의로서의 지역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주제죠. 그러면 지역을 읽기 전에 지역이라는 것들을 좀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우선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읽어야 될까 라고 하는 문화적 리서치의 이해에 필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다층적 이해는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을 읽는다는 것과 이 다층성들이 연결이 됩니다. 지역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행정적 경계만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니어야 한다면 지역은 살아있고 생동하면서 변화하는 생명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지역의 생명력을 만들어내죠. 지역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생명의 활력들, 그 징후들을 여러 방식으로 포착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포착의 작업을 문화적 리서치라고 명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포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지역을 이해하는 삶의 다양함들을 담아낸 어떤 것들을, 언어를 우리가 지역이라고 할 때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잡하고. 근데 이 복잡함을 단순한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문화적 어떤 감각과 방식들이 매우 중요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강의 주제가 지역 문화를 읽는 시선과 엮는 기술에 관한 담론인데, 여기에서 기술은 문화적 기술,
예술적 기술로서 리서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좀 보시겠어요?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화적 리서치의 범주, 그리고 수행 과정의 범주를 시각적으로 좀 그려보았습니다. 쭉 보시면 리서치가 있고, 또 생각하기가 있고, 또 실험적 실행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고, 이것을 또 아울러서 리서치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괄호로 표현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실행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죠. 또 그 리서치와 실행을 포괄해서 또 큰 괄호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했냐면요. 같은 프로세스인데 어떤 정보의 수집을 우리가 보통 하고, 이것을 이 정보의 수집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중에서 어떤 맥락들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메시지를 추려내고,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경험으로서 공유할지, 표현할지, 확장할지, 이제 이게 보통 문화기획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보통 리서치라고 하면 가운데 동그라미에서 단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동그라미의 순차적 단계에서 첫 번째 좀 보시겠어요? 정보의 지식, 실행의 근거를 수집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그 동기와 배경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단계를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서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다르죠. 훨씬 더 넓고 다층적으로 리서치를 그림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적 리서치라고 표현한 이유, 그냥 리서치가 아니라 문화적 리서치라고 표현한 이유는, 지역을 읽는 행위로서의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동그라미 하나에 해당되는 단순한 정보의 수집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역을 어떻게 경험할 건지, 경험하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는 사실 지역 연구나 리서치를 해보면 이미 다양하게 정리된 어떤 지역 지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 리서치를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주목이거든요. 지역이 갖고 있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새롭게 부족하다라고 여길 만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대중의 시선에서는 부족하지만 문화적 의미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다양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생활의 현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의 다양함들을 포착하는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리서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적 리서치라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요소들을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것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얻죠. 이 경험이 축적될 때 지역의 이해를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실행과 구분되는 전 단계, 예를 들면,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한 예비 단계, 또는 실행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것의 보조적 단계, 이런 방식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문화적 리서치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경로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문화적 리서치의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통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리서치와 실행의 관계는 괄호의 괄호와 같은 맥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실행과 리서치가 구분되거나 아니면 실행의 도구로서 리서치를 사고하기보다 실행과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어떤 경험의 총체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 리서치라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리서치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문화적 리서치는 리서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과정을, 우리가 지역문화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과정을 탐색하는 어떤 문화활동, 문화실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지역문화뿐만 아니라
예술씬에서도 예술적 작업, 예술적 실천에서 이러한 영구적 태도, 큐레토리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에서 쭉 설명했던 문화적 리서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과 문화의 동시대적 개념에 도전하는 예술가들의 실험적 어떤 과정과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바로 문화적 리서치와 닮아 있다라는 말이죠. 지역을 읽는다는 건 역시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매우 복잡한 키워드와 요소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쉽사리 정리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을 단박에 정리할 수 있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역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라고 하면 내 이름은 임재춘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단박에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들이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리서치, 지역을 읽는다는 것은 정보가 아닌 이야기를 통해 획득되어야만 지역이든 그게 뭐 예술이든 문화든 그 의미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 복잡성들이, 이 복잡한 그림들이 말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지역과 삶과 연관된 문화적 키워드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지역 또는 성찰, 관계, 장소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험, 우연, 그 다음에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실험적 방법 이런 것들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방법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들도 보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이런 요소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의미나 지역이나 개념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은 삶의 문제니까. 이 복잡함의 지형은 지역을 읽는다는 것이 의미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문화예술을 무엇으로 볼 거냐 하는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주관적이면서 감각, 감수성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암묵적 지식. 이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암묵적 지식과 개별의 시선이라야만 발견되는 것들의 수집과 채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 정보로서의 지역과 지역문화 조사가 아닌 암묵적 지식이라고 좀 전에 표현한 경험적 정보의 생산이 바로 우리가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요구되는 어떤 리서치의 중요한 맥락이다라고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 지역을 읽는 문화적 리서치라고 하는 것은 과정으로서 또 태도로서 서사로서의 리서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 문화가 중요한 궁극적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모두 지역이나 지역 문화가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예상을 해봐요. 그러면 모두 자기 활동에 되게 중요한 배경으로 지역 문화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각자 지역 문화가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지역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의 고양된 삶의 토대가 바로 지역과 지역 문화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좋은 방향들을 만들어내고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험의 기회이자 그 기회의 장이 바로 지역과 지역 문화 안에서 생성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지역과 문화를 개별적 주체의 시선에서 보고 말하는 행위로서의 리서치가 바로 저는 그런 경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그냥 아는 것을 그냥 자랑하듯이 하는 활동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함, 탐색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태도죠. 모른다는 가능성에 도전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가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지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의 과정으로서 배움이 되기도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만이 아닌 너도 나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지역 이야기 말고 그 사람,
만약에 저라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이라고 하면 나만이 그 행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그 주관이 지역을 바라보는 지역 문화로서 호명될 수 있는, 또는 미처 드러나지 못했던 소수의 숨겨진 삶과 존재가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귀납적으로 지역 문화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계기들을 무수히 만드는 것이 지역 문화 활동가들의 되게 중요한 문화적 책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쓰는 거나 아니면 몇 가지 문서를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죠.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해봄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지역이 이런 데구나 라고 감탄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 그 현장을 마주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문화적 리서치와 닮아있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은 사실은 기록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의 과정이 사실은 과정과 질문을 어떻게 남겨야 될지 계속 나를 독촉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툴로 작용하거든요. 기록을 하게 되면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게 돼요. 기록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나쳐 왔네, 아니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성찰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되돌아보게 하는 툴로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서치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개념들 또는 방식들, 방법들은 매우 친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역문화 기획자들에게 꼭 필요한 문화적 기술이자 문화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히 기획서를 매끄럽게 쓰고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결국에는 지역 문화를 한다는 거, 지역을 이해한다는 거, 지역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만들어내는 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기획적 어떤 활동의 어떤 질이나 폭이 굉장히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과 더불어서 기획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적 역량이라고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읽는다는 것은 경험하여 발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기는 사실은 읽는다는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문화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더듬어가는 시간으로서 매우 몰입도 높은 실행의 과정입니다. 이거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어떤 읽기의 시행들이 이어졌다가 또 단절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맥락에 따라 다시 연결되면서 순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는 주체, 읽는 주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런 경험들이 읽는 주체의 내면으로 축적되고 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나와 같은 읽는 주체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지역에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연결됨으로써 지역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한 신경회로처럼 연결될 수 있을 때 미시적인 게 아니라 그때는 비로소 거시적인 특징으로서 지역이 다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관통하는 현상으로서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화적 정의,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개별 주체가 경험하고 만들어낸 암묵적 지식으로서의 지역 문화, 또 거시적 지역 문화의 사이는 아까 말했듯이 행정과 꼭 민간의 차이가 대립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낫다, 나쁘다 또는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축적되는 어떤 방향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실험 주체들의 개별적 읽기는 지역 문화의 다양함을 포착하고 서사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험들, 개별적 읽기가 가능해지고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였을 때 비로소 행정이나 정책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상호작용, 수평적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조금 더 풍성한 지역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역 문화를 다양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개별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그 개별성에 근거한 문화적 리서치의 방식들을 좀 강조했는데요. 제가 본론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함께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는데요. 지역 문화에서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커뮤니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강조하는 가운데 마치 개별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대립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공동체는 어떤 것들인가요? 이게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사실은 전쟁과 정치적 불안 이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사실은 가난도 해결해야 됐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구축해 왔던 어떤 근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극복되고 얻게 됐죠. 사회적 정치적 성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했어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많이 동원됐죠. 소수의 목소리를 숨겨야 했고 그런 희생을 개인들은 많이 감내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육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교 교육 통해서 그런 집단성이 학습되고 아주 내밀하게 내면화된 것도 사실 우리가 개인의 존재가 도구화된 어떤 혐의가 있다고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게 그냥 한번 여러분들 어떤 경험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공동체의 모습들이 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지 좀 살펴보면 저의 경우는요. 이게 모두 해야 된다는 강박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이 강요로 작용해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정할 때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논의나 방식들, 결정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들도 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가시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서 그 집단성을 보여주는 것이 또 성과로 인정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쉽게도 이런 어떤 제가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과 관련해서 이게 지역이나 지역 문화에서 많이 재현되고 재상전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지역 문화를 납작하게, 즉 다양하지 않게 만든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지 좀 되돌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또는 문화적 가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각자 도생의 환경이죠, 지금. 지금 우리 삶이 어떤지 잠깐 돌아볼까요? 코로나 이후에 생태적 문제의식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동체라든가 또 우리가 또는 우리 삶이 누구와 또는 무엇과 어떤 종이나 사물들과 또 알든 모르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각성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건 좀 살펴볼 문제기는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다양성으로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개별의 존재, 모습이 드러나고 알아채고 인정함으로써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다 같이 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한데 모여가지고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눈으로 볼 수 있든 없든 우리가 다양한 어떤 연결 속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고 있구나.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할 공동체와 공동체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문화적 리서치는 꼭 지역이나 지역 문화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역을 삶이라고 할 때, 그렇죠? 지역은 삶이죠. 삶의 다양함을 마주하기 위해 애쓰는 시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어져서는 연결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다양함을 지향하는 개별적 추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연결되기 위한 어떤 관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내용들을 제가 과거에 했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되돌아볼게요. 이전에 작업했던 지역 읽기의 문화적 과정 2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서쪽 지역, 우리가 수원에서는 서수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2015년도, 16년도 사이에 서수원 문화자원 조사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1번, 지역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2번째, 새로운 관점으로 발견하기 위한 어떤 준비는 뭐가 있어야 될까? 질문은 뭐여야 될까? 어떻게 연구적 질문들을 이 새로운 관점을 스며들게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도 했죠. 그리고 이것을 해내기 위한 문화적 방법, 툴도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 연구자로 참여할 때 저는 문화기획자이면서 연구자잖아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 저의 역할들이 잘 스며들게 제 정체성을 닮아 있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지역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아까 경험으로서의 리서치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슬렁거리기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산책을 하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슬렁거림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아침에 가기도 하고, 점심에 가기도 하고, 저녁에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평일에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휴일에 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무엇이 포착될지 잘 모르지만,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무엇이 포착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특징은 관성적인 어떤 정보 채널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지역을 연구한다고 할 때,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지역에 오래된 사람들,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시민활동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는 근데 일부러 그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어요. 제 감각과 관찰을 동원해서 동해를 탐색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저 연구에서는 사실 그들을 만나는 그런 어떤 주체들을 만나왔던 연구들도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들을 좀 복기해 보니 그들의 이야기,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던 그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스스로 학습이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마치 스테레오타입화, 관성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자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관성화된 어떤 누구나 알만한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문서나 사료로 정리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 이상을 듣기 어려웠다. 그리고 지금 바로 동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삶의 어떤 생생함들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라는 경험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그것을 할 때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과 가설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봤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그 어슬렁거림의 흔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그림은 그 어슬렁거림을 통해서 발견했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텃밭을 매핑해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어슬렁거림을 통해서 포착된 눈에 띄는 것들을 정보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대한 어떤 서사를 정리해 갖고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제가 일부러 만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주민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지역의 내밀함을 이렇게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었는지 굉장히 놀라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리서치에서 믿거든요. 그런데
문화를 이해하고 다루는 감각적 역량. 이것을 가진 것은 삶이 가진 보편성과 결국에는 만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중요한 경험과 영감을 주었던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림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그때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어떤 매핑의 그림들과 같은 지역의 연구들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그림들이거든요. 아마 이 지역이 어떤 곳일까라고 조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지역 연구를 하면서 그렇다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겠어요. 그죠? 당연히 지역 읽기 작업을 하면 관련된 문헌이나 또는 통계, 사회조사 보고서, 마을 잡지죠. 마을 잡지 같은 것들도 응당 굉장히 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헌들 또 다른 시기에 작성된 바로 그 동일한 지역의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면 지역을 보는 아까 그 관성화된 패턴들을 동일하게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은 지역을 다양하게 읽기 위한 문화적 접근이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는 좀 지역을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림 중 첫 번째 그림은 수원의 그 서쪽 지역에 아주 오랜 군 비행장이 있어요. 김포공항처럼 여객기 공항이 아니라 전투기 비행장이거든요. 군사시설이고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장소죠. 그리고 전투기 비행장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투기가 이제 이렇게 이륙을 하는데 그때 내는 굉음이 아주 어마어마해서 소음 피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만큼 수원의 이 군 비행장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수원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대체로 이 이슈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으로 대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그 군공항과 인접한 8개의 법정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내내 들여다보다가 손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떤 그 공간을 운영했는데 저희 공간도 바로 이 소음이 만만치 않은 이 지역에 해당되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일을 하거나 무슨 사람들하고 뭔가 활동을 하거나 할 때 그 소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거는 전쟁과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한 엄청난 불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군공항 이슈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군공항이 이전해서 넓은 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 소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 시티와 같은 어떤 지역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들로 되게 단순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 연구를 하면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슬렁거리고 우연히 만난 할머니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 일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군공항이 이후의 도시개발이 아니라 지금 이 소음을 겪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어떠할지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할까? 거주지가 밀접되어 있다. 지금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지역인 다수의 법정동과 이 바로 군공항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남긴 이미지죠. 두 번째 그림. 무엇을 표시한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무엇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한 동네 블럭에 사실 넓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많은 점들이 있어요. 뭐가 많이 있다는 뜻이겠죠. 뭘까요? 네, 고물상입니다. 고물상을 찾겠다고 정한 것이 아닌 어슬렁거리면서 발견된 것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텃밭지도하고 비슷해요. 흔히 있는 고물상이 왜 이 지역 또는 이 동네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처음엔 몰랐어요.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가 발견됐는데 조금만 가는데 모퉁이를 도니까 또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매핑을 해봤죠. 그리고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그때는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매핑을 하다 보니
왜 이렇게 많을까?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동네에 사는 여기에 모여드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삶도 들여다보게 된 거죠. 만약에 어슬렁거린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고물상의 존재도 그냥 보지만 의미로 해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어슬렁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리서치적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는 사실은 재개발이 지정이 된 대상 지역이었는데 당시 연구를 했었던 당시 10년이 다 되어도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된 어떤 지역 중 하나였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집이나 동네 골목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물어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허물어질 거 뭐 지금 애써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한 거죠. 그런데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삶의 쾌적함, 보통 어메니티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이런 쾌적함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거주자들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의아했어요. 이것은 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지 않아도 아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알 수 있었어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었고 눈으로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거주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주 환경을 통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삶에 대한 어떤 태도들을 엿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삶에 대한 지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발에 기대서 좋은 삶을 유예하는 거죠. 밀어놓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의 삶들은 좋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어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시에 낡았지만 꽃을 심는 담장, 그리고 성의껏 덧댄 대문 등 미감적 시도들을 한 흔적들도 분명히 있었고,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 동네를 되게 흥미롭게 만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흥미로움이 바로 이 동네가 가진 문화적 자산이라고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작업을 했던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묻고 왜 이거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어떤 말 걸기를 시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이런 어슬렁거린다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지역은 그저 소음이 극심한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 말고 어떤 다른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두 번째 사례는 그런 연습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와 의왕문화원이 함께 했었던 작업이고, 의왕 지역에서 지역을 읽는 경험을 지역 활동가들과 이렇게 만들어갔던 사례예요. 화면에도 있는 것처럼 마을 큐레이터 되기 프로젝트인데,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활동들을 스스로 조직해 하기 위한 역할에 탐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지역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쵸.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을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어떤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어떤 문화적 기획을 한다, 이런 개념들이 아마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라고 하는 걸. 왜? 그래서 생각하고 접근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읽기와 매핑이라는 어떤 방식이자 개념으로 접근하였던 사례예요. 여러분, 매핑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지도가 아니라 매핑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매핑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앞의 사례처럼 조금 각자의 시선에서 조금 떨어져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발견된 것들을 이렇게 지도에다 표시하면서 수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를 두었을 때라야 보이는 것, 그리고 알지만 사실은 낯설게 보기,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알지만 다시 알기를 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세 번째 텍스트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시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세 번째 이미지의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의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대체로 누가 봐도 대단히 공익적이고 또 문제 해결의 요소로 딱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온 시간이 꽤 길고 깊다. 그런 계몽성이 일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 문화를 보는 이런 완고한 시각은 지역과 문화를 다양하게 보거나 다양한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매핑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느껴지는 것, 나의 마음이 투영되어 개인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매핑의 메시지는 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핑의 과정은 오래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혹은 멈춰서 관찰하게 된다. 그러한 시간은 단지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 동네를 향한 기록자죠. 작업자의 마음을 담게 된다. 거기서 생성된 작업물, 매핑의 결과물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작업자의 마음을 상상하게 하고 공감하게 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읽는 방식이 달라지면 지역에 관한 메시지가 달라지죠. 이 사진도 지금 앞에서 소개한 의왕에서 했었던 프로젝트의 일환인데요. 여기에 참여했었던 어떤 주민분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자신의 고향 같은 동네에 동료들을 초대해서 일종의 그 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매핑 작업, 그 큐레이터 작업 안에서 이 큐레이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왜 읽어야 될까, 조금 더 나의 익숙함을 덜어내고 조금 낯설게 지역을 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또는 내가 말하지 못한, 알아채지 못한 지역에 되게 중요한 의미는 없었을까라고 의심해보는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분이 이 소중한 기억이 있는 장소다 보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설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 분처럼 이 지역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아무리 이곳이 매우 중요하다,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목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사실 크게 공감을 받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지역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들을 했던 거예요. 재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 동네를 각인하는 거죠, 서로. 그리고 그 각인의 과정을 그 기억을 공통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이 가능했던 것도 앞서서 이야기한 각자의 감수성으로 지역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리서치적 과정을 통해서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리서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놀아봐야 되겠다. 논다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장소가 어떤지를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경험해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에 뭐가 있구나, 저게 있구나, 여기서 좀 누워보니 이 땅은 어떻더라, 그리고 이 지역의 식생은 뭐고 이것을 네가 왜 그렇게 애달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이 깨달음이 굳이 얘기하며 리서치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도 바로 리서치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앞에서 제가 문화적 리서치가 무엇인지 괄호를 통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하세요? 리서치와 실행이라고 하는 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로 묶여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묶여있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재해석되고 이런 반복과 재해석이 연결이 될 때 되게 중요한 문화적 어떤 암과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이런 사례들을 보면 행위가 바로 리서치고 리서치가 행위고 그 구분은 없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지, 이 지역을 왜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서치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역과 지역 문화는 예술의 정의만큼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아까 지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단박에 말을 못한 것처럼 예술의 정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예술은 정의하는 것 자체가 예술적 실천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저는 지역과 지역 문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 또 지역을 또는 지역 문화를 고민하는 사람, 또 탐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되고 또 축적되면서 인용되는 어떤 변화의 과정이고, 그 변화하는 정의가 바로 우리가 지역을 정의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야기할 때 고립된 지식이나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었던 지역에 대한 어떤 고정된 어떤 문장에 갇혀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또 저마다의 감각과 이야기로 지역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제 경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문화기획자로, 문화연구자로 만들어 왔던 문화적 리서치에 대한 어떤 공유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좀 마음 쓰이고 단박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생각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만드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현장 곳곳에서 좀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